비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4년째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수원에는 5천여 명이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과 인접한 강원도 영월에서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경상북도가 긴급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한수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입니다. 2017년 정부 방침이 마련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5천여 명이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일부 직군들도 문제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도 정규직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 식당 직원 69명을 직접 고용하고 시설 관리 분야는 퍼스트키퍼스, 경비 분야는 CQ텍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각각 1,200여 명과 900여 명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한수원 본사와 산하 원전본부 5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14,000여 명 가운데 35%, 5,000명가량이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원전 수처리, 원전 설비 정비 등 원전의 안전과 밀접한 일은 여전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인 겁니다. 교대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정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다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하기 싫은 것만 다 외주를 주고 있는 거죠.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피폭에서도 산업재해에서도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직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한 협력업체 직원은 5만 7천여 명. 이들의 피폭량은 한수원 정직원보다 무려 18배나 많습니다. 터빈 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위험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주로 협력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부터 핵심 과제로 정했던 원전 업무의 외주화 금지가 하루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2017년부터 한수원과 원안위 그리고 산자부가 3자가 모여서 원전 업무 외주 금지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해봐도 전혀 진척된 바가 없이 논의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역시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소속만 바뀌었을 뿐 노동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직접 고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역 때와 별반 다를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용역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회사 해산을 하고 직접 고용을 해라. 한수원은 생명안전 업무 외주 금지 등을 위해 원안위, 산업부와 합동 검토 중이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 2017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자치경찰제를 비롯해 조례 35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와 자치경찰 위원 임명,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는 수정 가결됐고 사무국 설치와 필요인력 증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버스 내외부에 음성 안내 장치를 부착하는 것과 도립휴양림 2곳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동의안도 가결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경북의 코로나 확진자를 표본 조사했더니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가 절반 가까이 확인됐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20%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 다른 역학적인 위험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산세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건협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달 경북 확진자의 검체 73건을 검사했더니 캘리포니아 변이 바이러스가 35건 나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47.9%로 절반에 이릅니다. 전국 평균 6.4%의 약 7배, 수도권 평균 3.9%의 10배가 넘습니다. 경북 지역 중심으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가 또 주로 분리되고 있어서 이런 변이의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대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변이는 전파력이
20%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험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기타 변이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요 변이로 분류돼 있는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 변이와 달리 지자체에 통보하지도 않습니다. 기타 변이로 넣어놓고 저들인데도 발표 안 하고 시도에도 통보도 하지 않고 그렇지만은 집단 감염이 군데군데 일어날 때는 이제 그게 봤을 때도 전파 양상이 좀 빠르다 싶으면은 질병청에서 내려와서 저들인데 말도 안 하고 샘플링을 해가요. 경북 방역당국은 질병관리청에 표본 조사를 한 집단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변이는 아직 위험성이 더 확인되지 않았지만 빠른 대응을 위해서 지자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좀 더 분명한, 예를 들면 뭐 의미는 잘 모르지만은 변이는 이 정도다라는 것들을 미리미리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자체에서도 대응하기는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는 0시 기준으로 7명의 확진자가 나와 이틀째 10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경북에서는 구미 7명, 경산 4명 등 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단계로 낮춘 청도군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북은 지난 1일 12명 이후 닷새째 20명을 넘었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도 23.9명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강원도 영월 흑돼지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경상북도는 방역 강화 조치를 긴급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모든 양돈 농가에 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차량 출입 시 2단계 소독, 농장 내 4단계 소독 관리, 방목 금지, 발생 지역 입산 금지 등 농장 방역 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인접한 북부 권역 10개 시군은 2주 동안 살아있는 돼지와 분유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하고 권역 안에서 이동할 때는 돼지열병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출범 69년 만에 처음으로 의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공산당과 동급이라고 개인 SNS에 올린 민주당 의원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건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도박과 부동산 투기 등의 사례가 있었지만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경북도의회 본회의장, 민주당 의원석마다 징계에 반대하는 구호가 적힌 종이들이 나붙었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민주당 김준열 의원 징계안이 상정되면서 소란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해 없습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본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60명 중 4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32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김준열 의원에 대한 경고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징계는 김 의원이 비정규직 관련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개인 SNS에 국민의힘을 공산당과 가히 동급이라고 올린 글이 원인이 됐습니다. 진정한 사과를 해라. 신선 발언을 해라. 한덕인 신선 발언 진정하게 해라. 제 경제에나 다른 데 의원들이 반발하는 그 심도를 알 거 아니야. 김 의원은 이후 글을 삭제하고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징계 요구서를 제출해 사상 첫 윤리위가 열렸고 본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의원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이 자체가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 절차상 부당한 점을 밝혀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이 가처분 소송을 비롯한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무원을 향한 폭언, 도박,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첫 징계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울릉도 환경보전연구회는 울릉도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했습니다.
도의원들은 기여금이 도입되더라도 관광객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하고 재원이 적절히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울릉도는 일주도로 개통에 이어 공항까지 건설되면 관광객이 늘어나 자연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으로 당초보다 5.2%, 2,289억 원이 증가한 4조 6,346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학교 방역 인력 배치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학습 환경 조성,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 등입니다. 또 과밀학급과 유초 등 기간제 교사 채용에 174억 원을 편성하고 누리과정과 급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에 2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북도 내 각급 학교 학생의 15.5%인 4만 4천여 명이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내 1,660학교 가운데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학교는 748개교로 전체의 45%를 차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통학 차량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이용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16.4% 증가했는데 인근 학교와 차량 공동 이용 확대로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사가 밤사이 또 한 번 유입되겠고 내일 오후에는 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경주의 기온이 4.9도로 서늘함이 감돌았는데 낮 동안에는 27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덥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서풍은 계속해서 불어들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북 동해안 전 지역,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될 전망입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중국에서는 황사가 발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주면서 내일 새벽까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내일은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짧게 내릴 전망인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습니다. 10도에서 1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1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3.5m까지 일겠고 동해 남부 해상의 물결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어버이날인 토요일과 휴일 동안에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 사찰에 대해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작동 여부 확인과 피날시설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전통사찰 화재는 총 38건이 발생해 1명이 다치고 3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며 조기 폐쇄의 감사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흔들림 없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은 온실가스 감축에는 장점이 있으나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탄소 중립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며 일본의 정보 공개와 검증을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반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27로 전달보다 0.2%,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오르며 2018년 9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채소와 과일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 넘게 올랐고 교통이나 식료품 부문에서도 8%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영덕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4차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